사람들은 대개 인생에 어떤 정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갓생 산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같은 그런 말들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조언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부코리입니다. 저도 남들과 똑같이 20대 초에 군대를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후회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상병이 돼서 이제 막 생활관 분대장이 됐었을 때 일이에요. 군대에서는 아주 흔한 그 내리갈굼이라는 게 있죠. 상사가 아랫사람을 갈구고 또 아랫사람이 그 아랫사람을 갈구는 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군대의 군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많이 해왔던 일종의 악습입니다. 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당시 저는 그걸 악습이란 걸 알면서도 위 선배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는 건가? 그런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겠지 하면서 그 문화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부대 지휘관께서 저희 분대장들을 모두 소집해서 되게 강하게 갈군 적이 있어요. 얼차려를 시켰던 거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너희를 내가 갈구는 건 너희 밑에 분대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너희 분대원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분대장들인 너희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너희도 밑에 애들 가서 갈고. 저는 그렇게 얼차려를 받은 뒤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후임들 불렀죠. 그리고 내가 갈굼당했던 것과 똑같이 후임들에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군 기강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후임들은 아무 말이 없었고 그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이 잘 마무리됐다 생각했죠. 그렇게 제가 전역을 한 뒤에 한참 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죄송하다고 말했던 후임들이 제 욕을 군대에서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전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뒷담화를 했다는 그 사실에 화가 나면서 동시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진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전역을 한 이후의 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한 공동체에서 어느 날 한 여성분이 들어오게 돼서 서로 알고 지내게 됐어요. 만나다 보니까 저도 조금 호감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아직은 잘 모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제 오랫동안 알았던 친구들과 동생들이 저랑 그 여성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런가? 나도 호감이 있긴 한데 친구들도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뭐. 이런 다소 가벼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과만 말씀드려서 서로 잘 맞지 않았고 우린 헤어졌어요. 그 연애는요, 제 인생 중에 그다지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기억이냐면 제가 인간 혐오까지 들었을 정도였거든요. 사람에 대한 믿음을 느낄 수 없는 상태까지 제가 갔었어요. 그 연애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남녀가 만나고 이별했을 뿐인 단순한 연애 사연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어딘가 굉장히 억울하고 너무 억울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이 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군대 후임은 왜 내 욕을 했지? 나는 왜 그때 연애를 실패했지? 이 두 사건에 내가 이토록 화가 나고 왜 억울하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의 조언을 거리낌 없이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라는 말이라고요. 저는 제가 겪은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 이 말의 뜻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조언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건 그들의 생각도 결국 정답이 아니라는 거겠죠. 하나의 의견일 뿐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인생에 어떤 정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갓생 산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같은 그런 말들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 저도 똑같이 정답을 찾고 싶었던 거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 제 밑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저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조언을 최대한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성향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조언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행동해요. 결정을 남이 해주지 않고 모든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더는 끌려다니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확실히 얻게 된 게 많습니다. 자기 주체성이 생겼고 스스로 그게 발전하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동요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요. 책임감이 올라갔습니다.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나다. 이런 생각이 저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어떤 콘크리트 층이 되어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일의 결과를 내 책임으로 여긴다 라는 말도 그래서인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로 돌아가서요. 어쩌면 그때 그 지휘관께서 우리에게 했던 그 말, 너희가 분대장으로서 모범을 보여라 라고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그렇게 내가 이해했더라면 다른 선임들과 똑같이 그 싫어하는 내리갈굼을 할 게 아니라 더 다른 방법을 취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후임들을 격려해줬거나 부족한 게 있는 후임이라면 같이 밤을 새워서라도 그거를 해낼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줬더라면 그때 그 후임은 저를 좋은 기억으로 기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내가 만났던 그 여성, 그 연애, 그 교제를 내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사람에 대해서 넓은 시야로 돌아보고 돌봐줬다면 어쩌면 서로 성장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에 일어난 근본 원인은 결국 저라는 사실, 모두 저의 책임이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살면서 가장 기피하는, 제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후회입니다. 후회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무력감을 주는 단어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일들이 늘 생기는 것 같아요. 부족한 내 모습을, 내 민낯을 보게 되는 후회하는 일들이요. 그래도 그 후회되는 일은 어떻게든 내 삶의 양분으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내 안에 받아들이자고 생각해요. 나는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 더 성장하자고 말이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해요. 그렇더라도 받아들이고서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만일 이런 후회되는 일들이 있었다면요, 지나간 일은 보내주시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양분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실수, 아픈 실수 한두 개쯤 있잖아요. 그건 이제 더 이상 후회가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큰 양분입니다. 모두 다 감싸 안아주고 또 보듬어 줘서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은 낯선 이런 유튜브를 계속해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바이.